책 쓰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약간은 막연한 생각과 느낌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치 책을 쓰라고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처럼 일련의 상황들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 커다란 하나의 연결된 사건처럼 보이는 경험.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에 소개할 책 내용을 필사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제 생각을 조금씩 붙이기 시작했죠. 여기까지는 책을 쓰겠다는 의지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미라클맵과 소파 100을 만나면서 책을 쓴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고, 조금은 구체적인 책 쓰기 의지가 생겼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오늘 김태윤님의 작가는 처음이라 라는 저처럼 글쓰기 초보자들을 위한 책쓰기 가이드가, 그것도 유료 광고로 소개할 수 있는 행운까지 찾아왔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파도를 발견하고 올라탄다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써니지에서 글쓰기, 책쓰기 관련 주제는 처음인데요. 작가는 처음이라 책에서는 철저히 글쓰기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마음먹는 작심부터 준비, 기획, 수집, 집필, 계약, 홍보, 소명까지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을 쓰지 않더라도 글쓰기가 주는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소개된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작가는 처음이라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책 쓰기를 위한 환경 만들기부터 자료 수집 방법, 집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다산북수 출판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흔히 흐르는 세월을 막을 장사는 없다 라는 말이 있다. 그 세월 속에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를 먹게 된다. 인간이 태어나 20대가 되기까지 나이 드는 것은 성장을 뜻하고, 그 이후에는 성숙을 거쳐 늙어가게 된다. 인간이 늙기 시작했다는 것은 삶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하지만 글 쓰는 삶을 살면서 나는 육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적으로는 점점 젊어지고 충만해지는 감정을 느낀다. 글쓰기는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내 글을 읽어줄 사람들의 생각과 처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중에는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직장 상사와 동료, 주변 사람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기에 내 책을 읽어줄 독자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 정작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소원했다는 미안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배우자나 자녀의 감정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런 관점으로 점차 가족에서 친척, 친구, 회사 동료,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애까지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소명의식에서 발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을 쓴다는 것은 세상 만물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역지사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과거에는 직장 생활에 찌든 나만 생각했고 내 이야기만 했으며 내 처지만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다. 같이 살면서 부부로서 서로 의지해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어린 아이처럼 나만 바라봐달라고 생떼를 쓰며 살았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다. 글을 쓰기 전에는 내 생각만 했다. 근무 여건, 복리후생, 조직 문화, 사내 정치 등 모든 것이 불만이었다. 당연히 상사들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도 많이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상사도 나와 같은 인간이고 아이들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라고 느꼈고, 부정적인 모습만 찾으려던 내가 그 사람의 장점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특히 조직 생활에서 상사와 관계가 나쁘면
상사가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상사의 의도도 파악할 수 없다. 상사에게 자신의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진다. 평소 활발하게 소통한 사람에 비해 상사가 보고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결국 보고서가 늦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상사 마음에 드는 글을 쓸 수 없다. 상사와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보고서를 쓰는 것은 물론 조직에서 인정받는 전제 조건이다. 글을 쓰고 난 뒤에는 회사에 대한 불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불만이 문제 해결 아이디어로 직장 상사의 단점이 앞으로 내가 상사가 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교훈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나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으나 글을 쓰고 난 후로부터는 친구들에게 좀 더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친구들의 말에 경청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친구들과의 즐거운 이야기 속에 내가 쓰고 있는 글 소재를 찾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글에 대해 유대인의 하브루타식 토론을 통해 말해보고 친구들의 피드백, 즉 논리적 약점도 파악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결국 산다는 것은 저마다 삶의 흔적을 남기는 과정이다.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재주로 저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사라지며 모래처럼 흩어지기 쉽다. 그러나 일상을 글로 정리하는 순간 직장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행복한 추억의 흔적은 문신처럼 짙게 새겨져 누군가의 가슴에 남고 영혼에 담길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좋다는 글쓰기 왜 안 할까요? 아마도 시도는 해봤지만 꾸준히 하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끈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파 100을 통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히 하는 연습을 독자님들이 저를 트레이닝 시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2배로 감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트레이닝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